네, 놀이지도 보강, 변화된 놀이계획안 작성. 자, 여태까지 타수업에서 들었던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제가 좀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제에 임하실 때 작성하셔야 되는 놀이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 좀 다시 제가 자료 만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별과제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제일 먼저 대상 연령과 놀이 목적 및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크게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 5살과 7살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만 3세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쓰기 교구 같은 거 만들면 굉장히 곤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연령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놀이의 가장 큰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쓰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 놀이를 계획하게 된 맥락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유아들과의 상황을 설정하셔가지고 놀이 계획한 이유를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에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 화면 녹화해가지고 계획안을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놓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교육적 가치 부분이에요. 놀이 목표 및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 제가 놀이 목표만 적고 바로 밑에 놀이 방법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지식, 기술, 태도로 이루어진 목표 하단에는 반드시 본 놀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어떠한 개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라던가 혹은 만 3세 발달 특성에 적합한 어떤 활동을 계획했음으로써 추후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것에 흥미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와 같은 이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한 3가지 이상 정도는 기술을 하셔야 이 놀이를 하게 되는 목적이 있겠죠. 네, 단순하게 그냥 스트레스 해소 이것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아이들의 정서 변화죠.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또 다른 교육적 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놀이하면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 교육적 가치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유능감,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거. 어떤 조에서 그림자 그 교구를 아이디어를 계획을 했는데 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신기한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조에서 개발한 교구 같은 경우에 빛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그 별자리의 크기와 모양 같은 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한 교구라면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추후 조별 그 발표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교육적 가치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고 협의하셔서 자세히 기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놀이지도 교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게 되는 교구는 반드시 아름다워야 해요. 신미성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손으로 끊임없이 조작하면서 놀이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에 따른 발달 적합성에 부합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 갓프리드라는 학자에 의한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 배웠었죠?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에도 부합해야 돼요. 인지적 불일치, 유능감, 귀속성 이러한 어떤 속성에 따라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해당 교구를 가지고 놀게끔 매력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안 설명 듣고 요 보강 마지막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계획안, 전통적인 형태의 활동 계획안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는 놀이 계획안 그 두 가지를 똑같은 생활 주제와 똑같은 활동 유형의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두 가지 버전의 계획안을 지금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 테니까 감을 잡으시고 이번 해당 과제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한 놀이 계획안을 예쁘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조금 한글 파일이 에러가 나가지고요. 꺼졌기 때문에 다시 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조가 저한테 연락을 취해서 청사초록 만들기라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청사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초록 만들기 하면 이건 무슨 활동이다 확 감이 오는 게 있나요? 네, 전통적인 대소집단 활동 유형에서는 미술 활동이겠죠. 자, 전통적인 형태의 대소집단 활동과 놀이 전혀 차이가 없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 전통적인 형태의 대소집단 활동에다가 놀이성을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성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냐? 유아의 주도성, 그리고 교사의 자원과 노력, 그리고 유아의 자유,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네, 무조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생활 주제 한번 선정해 볼게요. 당연히 우리나라일 거고, 혹은 뭐 기계와 도구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소주제 우리나라의 옛 물건, 그리고 일일 주제 청사 초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더 적합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연령 같은 경우는 저는 만 4세로 잡을게요. 네, 가장 편안한 연령. 활동 형태는 네, 중집단 미술 활동. 활동 유형은 당연히 미술이겠죠. 네. 활동명 청사 초록 만들기. 활동 목표 지식 기술 태도. 지금 되게 불안한 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에러가 나가지고 한번 꺼졌었기 때문에. 자, 먼저 지식 목표부터 갈게요. 지식 목표는 일일 주제에 대해서 안다, 이해한다 라고 끝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청사초롱의 네,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안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목표는 활동 유형과 연관된 스킬을 문장으로 풀어 써주시면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만들기 재료를 활용하여 청사초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도는 우리나라 옛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다. 이렇게 쓰면은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누리과정 관련 요소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조에서 계획했던 활동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청사초롱 만들기 할 때 우유곽 활용해요. 그리고 한지 활용하고 안에 뭐 촛불 같은 거 활용하고 신문지 같은 거 말아가지고 네, 손잡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끈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활동 방법은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도입, 전개, 마무리의 형태로 도입은 네, 도입 자료 1을 보며 우리나라의 옛 물건에 대한 이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전개에 들어간다면 중집단으로 모여 오늘 미술활동 재료를 탐색해 본다. 청사초롱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청사초롱을 순서에 따라 만들어 본다.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들어가요? 네, 마무리 들어가죠. 네, 미술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혹은 뭐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평가해 본다. 이 정도 미술활동이기 때문에 마무리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활동 시 유의점 알아서 적으시면 되고 중간중간 제가 지금 발문을 생략했어요. 그렇죠? 네, 보통은 전통적인 활동 계획 안에는 예상되는 아이들의 발문이 TCTC 형태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냥 TTTT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발문을 우리가 쓰곤 하죠. 자, 그러면 활동시 위점 이런 거 뭐 쓰시면 되고요. 어때요? 금방, 금세, 아주 쉽게 단위활동 계획안이 완성이 됐죠. 근데 이제 중심놀이 계획 및 기록이라고 해서 계정 누리과정 표를 딱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계획표가 아니고 기록이라는 탭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이 청사초록 만들기인데 일단 이름부터 조금 달라져야 돼요. 자, 놀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식, 기술, 태도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이 지식, 기술, 태도 목표에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유아, 주도성, 교사의 자원과 노력, 자유,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항목이 어떤 걸까요? 태도입니다. 자유롭게 청사초롱을 가지고 놀이해본다. 혹은 즐겁게 청사초롱을 가지고 놀이해본다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혹은 요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목표 같은 경우는 폐품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청사초롱을 만들 수 있다. 지식 목표 동일하죠. 우리나라의 옛 물건인 청사초롱의 의미와 유래를 한다. 사실 지식 기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식 기술은 크게 다르지 않고 태도 목표 같은 경우에만 조금 더 유아의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되는 놀이가 전개되는 날짜와 시간, 대략적인 소요 시간인데 물론 이 놀이 자체에 만들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플러스 반드시 놀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대소집단 활동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계획을 하는데 놀이 중심 계획 안에서의 놀이는 기본적으로 4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발행이 되냐? 자, 크게 대소집단 활동은 딱 만들기에서 끝이에요. 그쵸? 계획이기 때문에. 반면 중심 놀이 계획이 되려면 똑같은 청사초록 만들기가 포함이 되어 일지언정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혹은 이런 식으로 제목이 바뀌게 돼요. 이 제목조차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유아가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칸 때문에 그냥 삭제할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출발. 아이들이 지을 법한 제목으로 활동의 제목부터, 놀이의 제목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중심 놀이 선정 배경에는 왜 우리 학급이 이 놀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정 놀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맥락입니다. 맥락. 왜 우리 반에서 이 놀이를 계획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이 놀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하듯이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반드시 아이들의 관심 변화, 아이들의 흥미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상되는 아이들의 선정 배경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의 활동 계획안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서 적어볼게요. 6세반인 철수와 6세반인 굳이 뺄게요. 오늘도 신나게 선비놀이를 하던 지후와 영민이는 책보기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옛 물건이라는 정보 그림책을 보던 중 청사초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컴퓨터 영역에서
무엇인지 검색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폐품을 활용한 청사초롱 만들기 포스팅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의 이런 선정 배경 같은 직접 화법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간접 화법, 원래 우리가 왜 관찰 기록할 때 직접 화법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놀이계획 안에는 반드시 직접 화법으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청사초롱 만들기래요. 나도 하고 싶어요. 옆에 있던 선진이와 이수도 청사초롱에 관심을 보이며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우리 반에서 무엇을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간식 우유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식 우유 곽은 200ml로 너무 작아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우유곽을 구하기로 하였다. 자,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일화 기록이고 이후에 교사 버전으로 써야겠죠. 따라서 가정 연계 형태로 을 수집하여 어머니들께 요청을 해서 수집해서 필요한 도구 한지 기타 위에서 말했던 그런 도구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보시면 놀이 방법 및 놀이 과정이 나와요. 그럼 여기 놀이 방법이 뭐냐? 청사초롱 만들기 단계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청사초롱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적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 놀이중심 교육계획안에서는 단순히 만들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기 자체도 놀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만든 교구를 가지고 만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응용해서 노는 것까지도 확장해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가 청사초롱을 활용한 역할놀이 등을 소개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주시는 거죠. 청사초롱 만들기 단계는 똑같죠. 2, 3, 4, 5 해가지고 만들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왜 여기에 탭이 2개가 있냐 하면 여기엔 놀이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초롱 만들기 단계에서는 지후와 선진이는 포스팅에 나와 있었던 처럼 있는 그대로 따라하였고, 수빈이는 나는 청사초롱에 달토끼 그림을 더 그려 넣을 거야 라고 하며 자신의 그림을 추가하였다. 이런 어떤 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일화 같은 것들을 이 놀이 과정이라는 탭에다가 기술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실습 나가실 거기 때문에 유아들의 어떤 예상되는 반응 혹은 이 놀이를 할 때에 아이들이 겪을 법한 경험들을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된 후 유아들끼리 만든 청사초롱을 비교하며 나누던 중 한지를 약하게 붙인
있을까요? 수진이. 위가 수빈이었으니까. 지섭이의 청사초롱의 불빛이 그대로 새어나오는 것 같다. 보수가 필요하겠는걸? 아래 자, 요게 뭘까요? 새로운 놀이 확장으로의 가능성인 거예요. 네. 어떤 빛이라는 주제, 빛과 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조금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반성적 저널은 원래는 선생님께서 이 활동을 총체적으로 다루시면서 느끼는 총평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반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이 계획안을 통해서 최대한 자세히 어떤 놀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줌 미팅 저랑 시간 약속 잡으시고 조별 미팅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그 파일은요, 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공지사항에 같이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놀이 계획안을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Pretend Play, 가작 놀이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원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셔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대학에서 수강하는 하나의 교과목, 학습으로 습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놀이 중심 교육과정 배우셨잖아요. 그쵸? 학습과 놀이는 분리될 수 없다. 놀이한다고 생각하시고 역할놀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조별 과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계획안에 쓰실 말이 아주 많아지실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